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모시고 경제 주식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가 더 뜨겁고 시끄러워서 네. 경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코스피 또 급락했나요 오늘? 네, 오늘 좀 한 2% 가까이 좀 빠져서 예. 2,200 이제 밑으로 좀 떨어졌고, 근데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 왜 그런가요? 코스닥이 이제 기술주들이 좀 많은 편인데,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좀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기업들이 폭락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미중 갈등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이슈들이 붙어지면서 코스닥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고, 또 거기다 뭐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또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예. 그 컨텐츠 기업들 있잖아요. 예. 뭐 게임이라든가 예. 드라마 제작사, 예. 또 이쪽도 그냥 같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쪽에 사실 코스닥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근데 이건 여담이지만 네. 여기 어떤 게시판에 어떤 분이 제가 담배 피느라고 늦는 줄 아시는데 저는 금연한 지가 지금 4, 5년이 됐고요. 바로 뉴스 본방송 끝나고 그 옷 갈아입고 오면 딱 이 시간입니다. 네. 담배 끊었습니다. 저 네. 5년. 그런데요. 네이버랑 카카오, 그다음에 네네네. 반도체, 이 우리나라 전부 어떤 주식시장의 주력 부대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반도체는 정말 약간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예. 그런 좀 중소형주는 좀 좋지는 않은데, 예. 오늘 이게 지수부에 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 안 빠졌어요. 예, 그건 또왜 1% 그런가요? 정도인데, 예. 오늘 또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예. 그 이유가, 물론 이제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이게 좀 약간 골치 아프긴 해요. 예. 이 공장이 투자를 제대로 하기가 이제 어려워졌는데, 예. 다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번에 나왔던 수출 규제안은 뭐냐면, 예. 중국에 공장이 있는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만약에 미국의 장비가 필요하면 예.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당장 리스크는 크진 않고, 그리고 제일 이제 가장 컸던 이슈는 그거죠. 예. 예전에는 하웨이면 하웨이, 뭐 아니면 예. 뭐 중국의 반도체 기업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수출하지 마 이거였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중국에 아예 수출하지 그러니까요. 말라는. 예, 그게 큰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뭐 공장을 갖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한테 피해가 가겠지만 사실 중국 기업을 타겟으로 한 거고 중국 예. 전체를. 근데 이제 중국이 이게 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렇게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영향을 안 줬냐면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큰 호재라고 봐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뭐 데이터들은 나와 있지만 얼마 전에 애플 아이폰에 중국의 YMTC가 예. 낸드 플래시를 공급했던 예. 뉴스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중국의 D램 제조 회사 중에 아마 좀 생소하실 때는 CXMT라는 예. 회사가 있어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그 D램을 만들었는데, 이 D램이라는 게 또 PC에도 들어가잖아요. 예. PC에 만들려면 좀 사양이 괜찮아야 되는데, 이 제품을 그러니까 중국 PC 회사에 공급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사양이 괜찮다고 합니다. 평도 예. 좋고. 예.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국 입장에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예. 거예요. 근데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인공지능도 갈 거고 예. 서로 이제 그렇겠죠. 패권 경쟁을 예. 하겠죠. 근데 그 싹을 자르겠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면 예.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입지가 엄청 좁아집니다. 예.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가뜩이나 그래서 중국의 어떤 성장을 결국은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막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경쟁할 상대가 예. 사실 이제 경쟁이 끝났죠. 예. 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밖에 예. 없잖아요, 메모리.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3사가 그냥 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예. 좋으면 좋은 대로 나눠 갖는 구조인데 여기에 중국 시장 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중국이 들어오면 중국 시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럼 그런데 예. 중국 시장은 어차피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조라면. 근데 지금 구조에서 예. 중국도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최첨단 반도체가 중국도 필요해요. 예. 뭐 자기네들도 근데 그걸 못 팔게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미국이?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만드는 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자체 최첨단 반도체 자체를 수출을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뭐 최첨단 인공지능이나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수출 규제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쪽이 그런 아니니까. 인공지능이 아니고 D램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는 PC 서버 이런 데 들어가는 메모리는 허용을 한다. 하는데 예. 이제
이게 호재인 이유가 뭐냐면 예. 중국이 메모리도 만들어요, 갑자기. 예. 근데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아예 못 만들게 만들어 버리겠다. 아. 메모리까지도. 근데 한국은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만들면. 예.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제 이번 그 규제안은 장기적으로 삼성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좀 큰 호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요. 예. 아, 메모리 자체는 수출을 가능하게 한다. 네, 수출을 중국이 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막는 거는 아주 그 특수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인공지능에 사용을 한다거나 AI 뭐 군사 용이나. 목적이나 예.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가 만들어서 그쪽에 예, 중국이 그렇죠. 주거든요. 예, 그런 걸 설계 이런 예. 거. 그리고 이번에 포함된 게 뭐냐면 장비 수출하지 말아라. 예. 중국이 장비가 있으면 반도체 만들 거 아니에요. 아, 최첨단 장비 수출을 규제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 골기를 확실히 막겠다. 예. 이런 좀 이제 그 규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잠재적 위협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예. 좀 중국이 만약에 반도체를 만들면 삼성의 그 경쟁사가 생기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메모리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그렇단 말씀이시죠. 예. 근데 이 그러니까 수출 규제 대상에는 메모리는 좀 느슨하고 그런 게 메모리는 막지 않고 수출 규제 시스템 반도체나 혹은 AI용 반도체 이런 근데 거는 그게 이제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만약에 반도체를 만들 때 예. 그 반도체를 만들려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거를 장비는 이제 못 들어갈 아예 거고. 못 예. 들어갈 거고 인공지능 반도체나 이런 예. 것도 당연히 수출 못하게 할 수출을 것이고.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고요. 허가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까다롭죠. 사실 허가 안 내주겠죠. 예. 그런 이제 경우고 삼성 하이닉스는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어서 그 생산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예. 거기도 이제- 새로운 장비 못 가져가게 그러니까 이제 하잖아요. 문제가 첨단 장비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도 이제 한 가지 고민은 예. 중국의 생산을 이제 빼야 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분위기가. 첨단 장비를 못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생산하는 반도체 품질이 점점 이제 떨어질 떨어지니까. 수밖에 없는 거 예,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거를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이제 비용 부담. 예. 왜냐하면 공장을 다른 데로 옮기면 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이게 좀 약간 남아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거 네. 바닥이 어딘가요, 도대체? 지금 뭐 오늘도 주가들이 좀 되게 예. 안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오늘은 좀 낙폭은 예. 평소보단 좀 줄긴 줄었는데 오늘도 네이버가 한 0.9% 빠졌고 카카오가 5만 원이 깨졌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카카오가 한 6, 7만 17만 원까지 갔어요. 갔죠? 작년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 예. 된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된 배경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뉴스가 나왔지만 예. 갑자기 미국의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포시마크를 예. 2조 원 주고 산다 예. 이랬는데 작년 같으면 호재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올해는 환경이 안 좋잖아요. 뭐 금리도 오르고 그래서 예.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그리고 적자 아니냐 그 예. 기업이. 예. 그래서 내년부터 적자가 예. 반영되니까 예. 실적도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그 최수현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예. M&A 안 할 수가 없다. 아, 근데 시장이 지금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예. 그리고 외국계 카카오는 예. 외국계 증권사가 이제 그런 이유로 또 목표 주가를 낮춰버렸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가 빠진 거는 사실상 이제 카카오를 뭐 매도 의견 낸 건 아니고 예. 카카오의 그 금융그룹 회사들 있잖아요. 예. 카카오뱅크나 페이에 대한 이제 의견이 좀 안 좋아졌는데 예. 왜냐하면 금리는 점점 올라가는데 예. 특히 카카오뱅크만 해도 어쨌든 은행이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예. 대출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예. 워낙 주택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예. 그리고 밸류도 너무 비싸고 음. 일반 은행에 비해서는 엄청 비싸게 예. 거래가 됐었죠.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아직은 돈을 못 벌어요. 아직도 적자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언제 수익성 있는 뭐 그러니까 돈을 벌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카카오 계열사가 빠지니까 카카오도 이제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카카오가 작년에 논란이 됐던 게 주주가치 자꾸 훼손한다. 예, 자회사 상장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알짜배기들은 다 예, 상상했으니까. 근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중에 예. 라이온하트라는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모바일 게임 매출 1위인 오딘이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예요. 알짜죠. 예. 근데 라이온하트를 또 상장시킨다고 아, 합니다. 예. 근데 이미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의 또 불만도 있는 거죠. 왜 자꾸 이렇게 알짜 회사를 자꾸만 상장시키면
어쨌든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예. 카카오가 지금 외국인 매도에다가 그런 이슈까지 겹쳐서 음. 주가가 계속 좀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은 어딘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올라가도 이상할 건 없는데 네. 뉴스가 좋은 게 없어요 전혀. 카카오 이제- 네이버 다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올라가는 방법은 예. 요거 같아요. 어쨌든 금리 오를 때 다 안 좋잖아요. 예.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물가가 좀 완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13일 날 미국 물가 지수가 조금 13일 날. 예, 안정되게 나오면 전망은 뭡니까? 물가 지금 물가는 8.1% 정도. 그 전에 진짜 네. 카카오가 어떤 알맹이 자회사를 전부 상장을 시켜가지고 지금 껍데기만 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떨어지는 것도 있다 그러시는데 일부 있죠. 예. 카카오 중에 가장 알맹이 뭡니까? 지금 제가 자회사 봤을 중에. 때는 예. 이제 자회사 중에서는 카카오 뱅크랑 뱅크. 돈을 많이 벌잖아요. 예. 그 아직 상장은 안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땐 카카오 모빌리티예요. 모빌리티 왜냐면 뭐 들어가는 건가요? 카카오 그 택시 있잖아요. 카카오 택시 그것도 운영. 상장합니까 또? 그거 상장하냐 매각하냐 막 논란은 있어요. 근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카카오뱅크는 성장성도 있는 건가요? 카카오뱅크는 은행이죠. 예. 그래서 원래는 작년만 해도 상장할 때 너무나 뭐 예. 높은 밸류로 받고 지금 몇 상장했는데 퍼센트 빠졌습니까? 카카오뱅크는? 지금 그게 원래 공모가 9만 원이었는데 아니 9만 원이 아니라 한때 9만 원까지 예. 갔었는데 지금 주가가 3만 원 아마 이어서 3분의 1로 빠졌군요. 엄청 빠졌습니다. 이게 수익성은 향후도 제일 좋을 수밖에 괜찮아요. 없는- 예, 은행이니까. 근데 페이는 어떻습니까? 페이는 적자입니다. 예. 아직은 돈은 못 벌고. 근데 모빌리티는 예. 사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안 써보신 분은 없으실 예, 거예요. 카카오 예. 택시 대부분 쓰셔보셨잖아요. 그 사용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뭐 카카오톡에 미치지 않을 예. 정도로. 근데 왜 이렇게 자회사를 다 그러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알맹이를 왜 이렇게 다 네이버랑 사용하시나요? 약간 다른 게요. 예. 네이버는 자체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페이 사업을 한다거나 예. 이러면 자체 사업부로 키워요. 예. 안에서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카카오의 약간 다른 점은 분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미리 그냥 회사를 하나 단독으로 차려서 예. 외부 투자 유치를 받아요. 어. 근데 외부에서 투자 유치를 받으면 투자금을 준 회사들 예. 있잖아요. 그 회사들의 목적은 상장시켜서 예. 돈을 회수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니 그런데 카카오 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본사는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근데 본사 이 주주 가치는 훼손되지만 예. 어쨌든 지주사가 되는 거죠. 예, 지주사가 된다. 역할을 하는데 다만 이제 소액주주분들은 그렇죠. 그 가치를 같이 못 받으니까. 예. 그래서 작년부터 좀 불만이 많았는데 예. 아직도 자꾸 이제 상장 이슈가 생기니까 음. 좀 주가에 그게 굉장히 악재인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페이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거 아닌가? 이게 어떤 지불수단 은행 역할은 카카오뱅크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가상화폐나 뭐 이런 거에서 전부 연계해서 이 페이가 어떤 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좋았죠. 예. 근데 이제 페이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 네, 맞죠? 맞는데 예. 그리고 워낙 또 많이 지불수단이나 네. 이런 데 침투하고 예. 또 카카오톡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연계가 돼 있고, 네, 예. 사용자도 많고 예.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예. 이제 문제는 그거죠. 올해 들어와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건 그래서 좋은 건 알겠는데 예. 돈 언제 벌 거냐. 언제 돈 벌 적자예요 거냐? 아직도. 예. 그게 그러니까 뱅크보다 좀 여유에 있는 게 뱅크는 그래도 예. 은행 사업을 하니까 돈을 예. 벌거든요. 예. 근데 아직은 적자인 데다가 예. 경쟁자들이 어쨌든 계속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페이 경쟁자도 네이버 페이도 있을 거고 예. 카드사들도 간편결제 많이 예. 있잖아요. 예. 또 이번에 애플페이도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애플하고도 또 아직은 상대가 안 되겠지만 예. 잠재적 경쟁자죠 애플도. 음. 애플이 한국에 들어오는 건 카카오페이한테는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거든요. 경쟁이 생기니까. 근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빨리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음.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주가는 비쌌고 아직은 돈은 못 벌고 그래서 좀 실망했던 매물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데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전반적인 경제 전망을 좀 보면요. 네. 아까 이제 이자율, 금리가 가장 어떤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금리, 제가 거시경제 관련한 어떤 잡지를 뭐 제가 뭘 아는 게 있어서 아니면 네. 잡지를 이렇게 좀 보면은, 내년까지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건 지금 연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쉽게, 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잡힐 것 같지도 않고, 네. 금리는 계속 올려서 내년 중반이나 뭐 이때까지도 막 그 높은 고금리 상태가 이어질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주식은 내년 중반까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근데 주가라는 건 예. 항상 방향성을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4.5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또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시겠지만 7, 8월에 올랐잖아요. 예. 그러다 9, 10월에 빠진 게 예. 이제 이거 생각해보니까 미국 금리가 지금이 고점이 아니네. 예, 4.5까지 갔으니까요. 예, 그래서 예. 그것까지 또 반영을 해서 예. 우리나라도 2,100까지 떨어진 건데 예.
이제 여기서 만약에 레벨이 또 말씀하신 네. 대로 상황이 안 좋아서 5가 찍힌다. 네. 그럼 더 빠지는 더 거죠. 빠지겠죠. 근데 4.5가 만약에 네, 고점이다. 고점이다. 4.5가 고점이면요. 지금 예상으로 내년에 한 번만 금리를 올리면 끝이에요. 예, 그러면 내년에 한번 올리는 시점 이후에는 다시 미래를 예,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 올라갈 한 수 2, 있다. 3월 정도 되거든요. 예, 내리진 않더라도 예. 이제 그게 유지되더라도 동결되는 거죠. 예. 그리고 물가는 어쨌든 항상 그렇지만 올해 너무 물가 높으면 내년엔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이 둔화됩니다. 예, 무조건. 그렇게 왜냐면 올해가 너무 높으니까. 예. 이 기저가 생기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물가가 주거비인데 예. 주거비에 선행하는 게 주택 가격이고 예. 4월부터 꺾였어요. 아, 주택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네, 그러니까. 1년 후를 그게 주거비가요 후행한대요 주택 가격을. 예. 그러면 내년 4월엔 적어도 이제 마이너스 빠진다는 예. 얘기죠. 그러면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예. 이 물가도 둔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 물가인데 예. 내년 하반기는 3%까지는 떨어질 걸로 대부분 예. 봐요. 그러니까 주가는 그걸 다 선반영을 했고, 예. 근데 만약에 물가 떨어지는 것만 이제 점점 예. 진짜로 확인이 예. 되면 주가는 내년 하반기를 보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항상 선반영이니까. 그 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하는 말씀을 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예. 편집해 보면 주가는 선반영돼서 내년에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고 집값은 한 3, 4년간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근데 집값이라는 거 좀 집은 원래 좀 예. 늦잖아요. 되게 예. 늦고 또 거래 제약도 좀 있다 예. 보니까 좀 느리긴 한데 또 이 주택 가격이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에 또 붙여 예. 있다 보니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금리를 무시는 못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금리가 근데 주가는 내년에 4.5에서 네. 고정이 된다면 주가는 반영될 게 다 반영돼서 선반영돼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예. 주택은 4.5라는 금리 하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 이게 계속 기준금리가 떨어져- 그거고 예, 그렇겠죠. 지금 주택 주담대 8%에 나오는 근데 그게 만약에 내년에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예. 물가가 갑자기 확 꺾여가지고 예. 뭐 만약 한국은행 금리도 낮춰버리고 이 시중금리가 만약에 3%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좀 숨통은 튀겠지만 그래도 예전 레벨보다 훨씬 높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중론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말씀 거시경제 관련해서 네.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할 것이라는 어떤 얘기도 나오는 것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2%가 아니고 네. 아예 4%로 그냥 수정해서 꼴대로 옮겨가지고 꼴대로 옮겨버리면은 이 재정 지출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목표 기대치 자체를 올려놔가지고 하면 경제가 과거에 없던 좀 약간 높은 인플레이션 4% 인플레이션 목표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의외의 호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연준의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연준 의장의 목표는 2%라고 언급은 했거든요. 예. 했는데 이게 정말 고착화되면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예. 아시겠지만 연준 의장도 작년하고 올해 완전 말이 완전 바꿔- 달라졌죠. 네, 너무 달라가지고 완전 뭐- 거짓말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 의장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아마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4월에 예. 인플레 조짐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분명히 예. 기억해요. 근데 지나 잠깐이다, 근데 트랜지션 그때 약간 이제 여담이긴 한데 연준 의장이 그때 이제 노숙자 텐트촌에 좀 방문을 했었어요. 예. 이제 그분들 되게 힘들잖아요. 예. 그걸 보고 이제 생각을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지금 이렇게 경제에 힘든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예. 금리 함부로 올리면 안 되겠다. 예. 그게 좀 약간 여담으로는 예. 있다고 하던데 그게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패착이었죠, 사실은. 예. 그때 금리를 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예.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좀 일시적이라는 말을 되풀이했고 지금까지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정말 그거는 이제 뭐 좀 쉽게 얘기하면 반성해야 될 정도로 네, 그죠. 너무 일시적이. 근데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 기억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일시적일 수가 없어. 돈이 그렇게 풀렸는데 네, 일시적일 돈이 수가 없어. 풀렸죠. 네. 이런 경고를 계속 했는데도 연준 의장이 계속 일시적이니 뭐니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의 그 격언 중에 연준에 또 맞서지 말라고 하니까 예. 시장은 또 랠리를 보였던 거죠, 그 당시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이게 원자재 가격이나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이 과연 금리를 올려서 잡힐 것이냐 이건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그 의견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예. 얼마 전에 유엔에서도 예. 유엔에서도 이제 그래서요? 그런 의견을 내는 예. 경우가 없는데 예. 갑자기 이제 연준한테 이거 인플레가 그런다고 잡히겠냐? 예, 그러니까요. 공급으로 이게 공급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예. 공급으로 잡아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 법안은 공급 늘려가지고 예. 물가 잡겠다는 예.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한데 예. 지금 어쨌든 수요를 죽여서 잡겠다는 건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네, 예. 그렇다면 하여튼 이 고통은 적어도 지금 앞으로 아주 짧아도 몇 개월은 분명히 더 이어질 가능성이 고통은 이어질 것 같아요. 연준 의장도 분명히 언급을 한 게 예. 좀 고통스러워도 어쩔 수 없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집값은 너무 갑자기 30-40%가 떨어지면 안 되지만 예. 3-4년에 걸쳐서는 30-40%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30-40%가 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위적으로. 네. 그게 왜냐하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 그 경제력 규모에 비해서는 좀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제 생각인데 네. 근데 집값은 앞으로 3-4년 내리 떨어져 좀 연착륙하면서 떨어져 가면 그건 우리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주식은 또 다르잖아요, 문제가 이게. 기업이니까. 예, 기업이니까요. 네, 기업들이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또 외부가 더 중요하죠. 예. 사실 내수보다는. 예.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저희도 반도체 얘기했지만 예. 아까 반도체가 그냥 뉴스만 들으면 좀 악재 같긴 예.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한 호재라고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중국과 경쟁을 해가지고 만약에 안 예. 되면 이게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네. 경제에도. 그럼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금 저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낮은 부분 그거는 맞죠. 예, 낮은 부분은 맞는 게 예. 보통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PBR 지표로 예. 뭐 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5만 한 2천 원까지 찍고 갔었어요. 예. 지금 이제 5만 5천 원이니까 충분히 이제 가격은 싸고 그리고 고점이 얼마였죠? 최고점이 9만 6천 원이었어요. 작년 1월에. 예. 그래서 주가가 한 4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은 좀 충분히 반영은 됐다. 음.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못 가는 게 언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냐. 예. 여기 좀 논란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3분기부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아직은 수요가 너무나 예. 부족한데 공급이 예. 많대요. 근데 이게 이제 공급하고 이게 역전되려면 예. 내년 3분기 정도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량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벌써 차량 생산 안 된다. 이거는 옛날 얘기네요, 벌써. 이제 지금은 오히려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공급이 늘고 있어요. 이제 그건 이미 어느 정도 거의 해소가 됐다, 이거죠? 해소가 돼서 예. 차량 생산은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경제 전망이 어려운 시대인데요, 보면. 그러니까 이 뭐 제가 뭘 아는 게 있어 이런 게 제가 이렇게 네네. 여기서 여기저기서 전문가들한테 들으면 하여튼 제가 듣기에 평균선은 그건 것 같아요. 내년 되면 주가는 좀 어떤 최악의 네. 바닥설 기대치 때문에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집값은 상당 기간 동안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하에 유망한 종목들을 각자 생각하셔가지고 연말에 그 고통의 기간 동안 조금씩 어떤 분할 매수하라 뭐 이런 조언들 같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는 게 어차피 기업들도 생명체고 예. 위기가 오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하거든요. 예. 근데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에 근데 이제 이거죠. 앞으로 2023년 4년도에 어떤 산업이 수요를 주도할까 예. 이걸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건 결국 자동차 아니겠냐. 자동차가 지금 변했잖아요. 이미 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차 다음에 스마트카라 그러죠. 자율주행이요. 자율주행. 예. 근데 올해 이제 이미 올해 아마 제가 연말로 알고 있는데 예. 제너시스에서 그러니까 현대차죠. 예. G90을 예. 기반으로 해가지고 레벨 3라고 하는데 레벨 3까지 예. 간다고. 지금 테슬라가 몇 가지 갔죠? 테슬라 2.5 정도로 알고 있어요. 레벨 2.5요. 예, 2.5. 근데 이제 현대차는 한 레벨 3 정도인데 예. 가만히 앉아 있고 운전자는 개입을 안 해도 되지만 돌발에만 개입을 하는 예. 거예요. 돌발 상황.
아, 그걸 내놓는다고요? 네. 언제 내놓는다? 그게 올해 연말로 알고 있어요. 제네시스만 내놓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단 제네시스 G90부터 예. 나오고, 근데 조건은 있는 게 예. 도심 주행은 아직 힘드니까 고속도로. 예. 고속도로에서 하고 예. 그거를 하고 이제 레벨 4, 레벨 5로 예. 갈 텐데 이제 정부에서도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라 그래서 계획을 이미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레벨 5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네, 완전한 영화에서 자율주행. 보던 예. 그 운전석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2027년으로. 아, 2027년이요? 7년에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예. 그걸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정부 정책적으로도 그게 나왔고 현대차가 이미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도 뭔가 수요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는데 네. 그 다음은 이제 모빌리티인 거죠. 그렇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저번에 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예. 자율주행차가 바꾸는 세상은 이 스마트폰이 바꾼 세상보다 더 클 수도 있을 네, 것 더 같아요. 크겠죠. 예, 규모나 예. 경제적인 예. 어떤 그 외양의 어떤 혁신이나 맞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고용 인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이 파급 효과가 예, 그렇죠. 전후방에 미치는 영향이 예. 스마트폰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예. 훨씬 더 좀 큰 파장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27년에 완전 자율주행 레벨에 도달한다는 건 제 예상보다도 빠른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정부 목표는 그거더라고요. 목표가요? 목표는 정부 그렇게. 목표는 잘 안 맞으니까. 근데 이제 모르죠. 뭐 일론 머스크나 네. 뭐 이 정몽구 회장 같은 사람들이 더 뭐 열심히 띄워준다면 뭐 예. 빨리 올 수도 있고. 현대차는 예. 어떻습니까, 주가 동향이? 아, 오늘은 좀 안 좋습니다. 네. 오늘 왜 안 좋냐면 그 미국의 포드가 예. UBS라는 이제 그 유럽의 증권사 하나가 예. 그 투자 의견을 낮췄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예. 소비 둔화 때문에 차가 안 팔릴 것 같다. 아, 예. 지금 아시겠지만 차가 아직은 잘 팔리죠. 왜냐하면 재고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생산이 정상화되는데 사람들은 소비가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내년에는 좀 이익이 많이 감소할 것 같다. 아. 근데 현대차가 그런다는 건 아닌데 예. 같은 급에 예.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시장에서 현대차는 어떤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가장 앞서 있는 거는 그래도 테슬라 아니냐. 것이고. 테슬라 워낙 많이 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이 웨이모, 예. 웨이모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서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예. 근데 구글은 이제 자동차 전용 회사는 아니니까. 예. 그리고 GM이 크루즈라는 회사, 예. 이 어떤 이제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예. 현대차도 지금 거기에 한 몫을 거기에 찾아야- 한 몫을 하는 게 예. 미국의 모셔널이라는 회사랑 합작을 해가지고 예. 앱티브라는 회사를 만들어놨어요. 자율주행. 예. 근데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그걸 이용해서 내년에 음. 그 로보택시를 아마 미국 쪽에 출시를 할 것 그래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현대차도 어느 정도 뒤처지지 않고 좀 앞서가는 기업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반도체가 그렇게 우리가 절망할 상황만 아니라는 분석이 오늘 유일한 위안인 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